오즈의 마법사 프랭크 바움. 첫 번째 이야기, 회오리 바람. 도로시는 캔자스주 강활한 초원 한가운데에서 농부인 헨리 아저씨 그리고 엠 아줌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 지을 나무를 먼 곳에서 마차로 날라야 했던 탓에 집은 자그마했습니다. 벽과 마루와 지붕으로 된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에는 음식을 해먹는 녹슨 화덕과 접시를 넣어두는 찬장, 식탁, 의자 서너 개, 그리고 침대가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한쪽 구석에 놓인 큰 침대를, 도로시는 맞은편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를 썼습니다. 다락방이나 지하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작은 구멍만 하나 파놓았는데 무슨 건물이든 부숴버리는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때 숨을 수 있도록 만든 대피소였습니다. 바닥 가운데에 뚜껑문을 들어 올리면 어둡고 좁은 구멍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문간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끝도 없이 펼쳐진 잿빛 초원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평선을 가로막는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쟁기로 일군 땅은 햇볕에 잿빛 덩어리로 변한 채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풀조차 초록색이 아니었고 기다란 이파리들도 끝 부분이 햇볕에 익어 잿빛 평원과 똑같이 재색을 띠었습니다. 집도 칠을 하긴 했지만 태양빛에 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에 몇 번 쓸려 내려가자 주변 풍경과 마찬가지로 칙칙한 잿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왔을 무렵 애 아줌마는 젊고 예쁜 새색시였습니다. 하지만 햇볕과 바람에 시달리다 보니 아줌마의 모습도 변해버렸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가운 회색만 남았습니다. 발그레하던 뺨과 입술도 어느새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 되어버린 아줌마는 웃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고아였던 도로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엠 아줌마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너무 놀라 도로시가 깔깔대고 웃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누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환경에서 웃을거리를 찾아내는 도로시가 신기하다는 듯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헨리 아저씨도 절대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만 할 뿐 즐거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헨리 아저씨 역시 긴 턱수염에 낡은 부츠까지 온통 잿빛이었고 말수가 거의 없는 데다 늘 무뚝뚝하고 심각했습니다. 도로시가 웃을 수 있는 건 다 토토 덕분이었습니다. 토토는 잿빛으로 가득 찬 곳에서 도로시마저 잿빛으로 물들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토토는 잿빛이 아닌 검정색 강아지로 길고 부드러운 털에 재미있게 생긴 작은 코 양쪽으로 까맣고 조그만 눈망울이 생글생글 빛났습니다. 도로시는 하루 종일 토토와 놀았고 토토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로시와 토토는 함께 놀지 않았습니다. 헨리 아저씨는 문 앞 계단에 앉아 평소보다 한층 더 잿빛으로 흐린 하늘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도 토토를 두 팔에 안고 문가에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애 아줌마는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서 바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폭풍이 몰아치기 전 키 큰 풀들이 물결처럼 휘청거리는 모습이 헨리 아저씨와 도로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이어 남쪽에서도 휘잉하는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눈길을 돌리자 거기에도 역시 풀들이 이리저리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순간 헨리 아저씨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어요. 난 가축들을 보러 가겠소. 말이 끝나기 무섭게 헨리 아저씨가 소와 말을 둔 헛간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아줌마가 일손을 놓고 문가로 왔습니다. 얼핏 봐도 위험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도로시, 어서 굴로 내려가. 토토가 도로시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자 도로시가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아줌마는 마루의 뚜껑문을 와락 열어젖힌 뒤 사다리를 타고 좁고 어두운 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토토를 붙잡은 도로시가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마루를 반쯤 지나왔을 때 찢어질 듯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들리면서 집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발이 미끄러진 도로시는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두세 번 빙빙 도는가 싶더니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마치 풍선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도로시의 집에서 딱 만나면서 회오리 바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통 회오리 바람의 한가운데는 잠잠하기 마련이지만 사방에서 불어대는 바람의 압력이 워낙 센 탓에 집은 점점 하늘 높이 떠올랐고 회오리 바람 꼭대기에 이른 뒤에는 그 상태 그대로 가벼운 깃털처럼 멀리 날아갔습니다. 주위는 깜깜했고 바람은 윙윙 소리를 내며 무섭게 울부짖었지만 도로시는 자신이 편안하게 떠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차례 빙글빙글 돌고 심하게 한번 요동치고 난 다음부터는 요람 속에 있는 아기처럼 살랑살랑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토는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왕왕 짖어댔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토토가 열려있는 뚜껑문 근처에 바싹 다가간다 싶더니 그만 쑥 빠져버렸습니다. 도로시는 처음엔 토토를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구멍 사이로 고추선 귀 한쪽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공기의 압력이 토토를 떠받쳐 주었던 것입니다. 도로시가 구멍으로 기어가 토토의 귀를 잡고는 마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문을 꼭 닫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두려운 마음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세찬 바람 소리에 귀가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엔 집이 다시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도로시는 걱정을 접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윽고 도로시는 흔들리는 바닥을 기어가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토토도 따라와 도로시 옆에 누웠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바람소리가 윙윙 거리는데도 도로시는 눈을 감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